자, 15번 문제, 골격근의 수축 과정, 근수축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근수축에 있어서는 근육의 수축과 이완함에 따라, 자, 근육을 구성하고 있는 그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근육의 길이 자체는 변화가 없다고 그랬죠. 자, 그러나, 자, 근절의 길이 변화, X의 길이 변화는 있다고 그랬어요. 왜냐, 액틴 필라멘트가 마이오신 필라멘트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가면서, 자, 겹치는 부분, 겹치는 부분의 변화와 안 겹치는 부분의 변화로 인해서 겹치는 게 늘어나면 안 겹치는 게 줄어들게 되는데, 안 겹치는 부분은 액틴만 있는 I대와 마이오신만 있는 H대의 변화가 두 군데 양쪽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 값은 동일하고, 그래서 겹치는 게 늘어나는 만큼 안 겹치는 게 줄어드는데, 자, 하나씩은 상수에 되어지고 나머지 하나만큼 전체적인 길이, 근절의 길이가 줄어들게 되고, 이와는 반대로 겹치는 게 줄어들면 안 겹친 부분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 값이 같은 만큼 상수에 되어지고 나머지 하나만큼 늘어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겹치는 부분과 안 겹치는 부분, I대와 H대의 변화에 따라 근절의 길이가 변화하는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걸 잘 살펴보라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주어질 땐 그림처럼, 자, 그림에 나와 있는 기역 부분은 H대에 해당이 되어지는 것이고, 니은 부분은 I대인데, I대의 중의 절반, 왜 I대가 밑에만 있는 부분이 이쪽도 있지만, 반대쪽에도 있기 때문에 절반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문제에서 이제 기호로 주어지진 않았는데, 안 겹치는 부분도 절반이 주어질 때도 있고, 온전하게 주어질 때도 있는 상황이 되어지게 되는데, 자, 여기서 주어진 문제들을 보면, 문제 자료들을 보면, 자, 표에서 기역의 길이가 H대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니은의 길이가 I대의 절반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A대에서 기역을 뺀 부분이 겹쳐져 있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온전하게 겹쳐져 있는 부분의 값을 주어지게 되는데, 이때 근절의 길이와 H대, I대의 길이는 같은 방향으로 변하고, 겹쳐 있는 부분은 반대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자, T1에서 T2로 되어질 때, 자, 겹쳐 있는 부분이 1.2에서 2A를 더한 만큼 값이 늘어나게 되면, 반대로 얘가 이제 2A만큼 늘어나게 됐으니까, 반대값들은 2A만큼 줄어들고, 니은 같은 경우에는 절반이니까 2A가 아니라 A만큼 줄어드는 상황이 되어지기 때문에, 자, T1에서의 기역의 값은 여기 0.6에서, 자, 2A만큼 T2로 되면서 2A만큼 줄어드는 거니까 T1으로 갈 때는 2A만큼 늘어난 상황이 되는 것이고, 니은의 T1에서의 니은 값은 그 0.3이라고 주어져 있는데, 이 값은 T2에서의 0.5 플러스 A보다 A만큼 큰 값이 되어져서 우리가 여기서 주어진 A에 대한 값을 간단하게 구할 수 있죠. 방정식으로 풀어보면 0.1이라는 게 주어지게 되어지고, 그럼 각 구간에서의 값들을 구해보면, 자, 기억 T1에서의 기억 값은 0.6에서 2A만큼 더해주게 되니까 0.4가 되겠고요. T2는 A만큼 더해주니까 0.4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T2에서 A 기억을 뺀 겹친 부분 같은 경우에는 1.0이 되어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A 값으로 기호로 주어졌었는데, 평상시에 주어진 대로 값들을 찾아보면, 자, T1에서 T2로 기억이 갈 때 0.2만큼 늘어난 것처럼, 니은 같은 경우는 0.1만큼 절반만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반대로 겹친 부분은 줄어드는 상황, 0.2만큼 줄어드는 1만큼 줄어드는 상황이 되어져서, 이 문제에서는 그 A로 기호가 주어져서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 상황을 다 해결이 된 문제 분석이었습니다. 이제 보기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자, 기억 같은 경우에는 HD에 해당하는 거 맞고요.
t1일 때 a대의 길이는, 이제 a대는 우리가 문제에서 t1일 때 a대에서 기억을 뺀 값이 1.2였으니까 거기서 기억만 더하면 되는 거니까 기억이 0.4가 되는 거니까 1.6이 되겠죠. 그래서 틀렸고, t2일 때 기억 같은 거는 0.6으로 주어져 있고 이은의 길이 같은 게 0.4로 주어졌으니까 기억이 짧다. 이것도 잘못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맞는 걸 기억 하나만 되겠고, 자, 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평상시에 다루는 형태대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색다르게 기호가 주어져서 근데 좀 생각해봐서 그 기호를 해결하면 됐던 것이고, 만약에 이렇게 해결하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둘 것은, 이 근수축과 관련해서 우리 A대 길이 같은 경우는 보통 1.6 마이크로미터로 주어졌었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1.6으로 주어지는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기출문제도 쭉 풀어보면 거의 1.6으로 주어지니까 그냥 간단하게 1.6으로 기억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액틴 필라멘트 길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액틴의 절반값 같은 경우에 보통 이것도 역시 1 마이크로미터로 주어지니까, 자, 이 문제 푸는 거 계산하고 뭐 대입해보고 이런 것들이 어려우면 간단하게 뭐 이렇게 기억하고 가는 것도 뭐 방법일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건 뭐 절대적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지만 뭐 참고해도 좋을 것 같고, 어쨌거나 이 근수축 길이 계산하는 것에 있어서 항상 강조하지만 수축하고 이완함에 따라서 겹쳐 있는 값, 안 겹쳐 있는 I 대 H 대 값이 변하는 건 그 값이 동일하다. 방향은 반대인 거다. 거기에 이제 주어지는 문제처럼 주어지는 기호가 온전하게 주어지느냐, 절반이 주어지느냐, 이런 것들 체크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16번. 자, 사람의 유전형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자료입니다. 자, 기억은 두 쌍의 대립 유전자. 기억은 두 쌍의 대립 유전자. 이런 유전을 다인자 유전이라고 하죠. 다인자 유전. A와 B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고요. 자, 표현형 유전자형이 대문자로 표시되어지는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어지고, 대립 유전자 수가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다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니은은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단일인자 유전인데, 대립 유전자가 EFG로 여러 개의 복대립 유전에 해당이 되어지겠죠. 자, 그래서 다인자 유전과 복대립 유전이 같이 나와 있는 문제예요. 그러면서 다인자 유전 같은 경우에 다인자 유전의 표현형에 대해서 표현형 수를, 자, 물어본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인자 유전의 표현형 수는 어떻게 관리했어요? 관여하는 인자 수 더하기 1의 경우로. 그래서 이 문제같이 두 쌍이 관여해서 관여하는 인자 수가 4개면 표현형은 5가지가 될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래서 최대 표현형가 5가지가 되는 것이고, 이제 어떤 개체들 사이에서 나오는 자녀의 표현형의 수가 어떻게 되느냐, 이럴 때는 변화가 일어나는 관여인자 수 더하기 1의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했죠. 자, 그럼 이제 문제로 가서, 자, 그림 가는 남자 P에, 그리고 나는 여자 Q에 채세포에 들어있는 그래브 연결체수. 자, 기억과 니은에 대한 유전자들의 대만. 자, 그러면 기억에 관여하는 대립 유전자가 서로 다른 염색지상이 분자니까 독립인 것이고, 그래서 이형적 합자인 것과 EF와 그리고 Q도 마찬가지로 이형적 합자인 그리고 이지인 사람 사이에서 A가 나올 때 이 A에서 나올 수 있는 표현형이, 자, 20가지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에 대해서 살펴보면, 먼저 기억에 대해서는, 자, A, B 이형 집합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총 기억에 대한 표현형이 5가지가 되는 거죠. 어떻게? 4개의 인자가 모두 4개가 다 대문자, 3개가, 2개가, 하나가 0개. 그래서 4, 3, 2, 1, 0 최대 5개의 표현형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니은은 표현형, 그러면 자, 기억의 표현형이 5, 그리고 니은의 표현형이 x일 때 20이 되면 니은의 표현형은 마찬가지로 4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니까. 자, 니은의 표현형을 따져보면 EF와 EG 사이에서 형성할 수 있는 유전자는 EE, EG, 그리고 EF,
FG가 이 네 가지가 모두 표현형이 다르다는 얘기인 거죠. 그 얘기는 E 같은 경우에 E로 나타날 것이고 EG 같은 경우에 E로 나타나면 E랑 동일하니까 E는 아닌 것이고 EG 또는 G로 나타나겠고 EF도 F 또는 EF, FG는 F 아니면 G가 아니면 FG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우열관계가 명확하게 어쨌거나 E가 제일 우성은 아닌 상황에서 자 얘는 E로 얘는 E는 아닐 거고 G 또는 EG로 그래도 F 또는 EF 또는 F, O, G 뭐 이런 상황으로 또는 FG로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거기까지 확인한 상태에서 이제 보기의 내용 확인해 보면 자, 기억은 다인자 유전 맞고요. 유전자형이 EF인 사람과 FG인 사람이 지금 E, E, G, EF, FG가 다 각각의 표현이 다르다는 얘기인 거니까 EF와 FG가 서로 표현이 같으면 그 표현이 네 가지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표현이 다르게 되는 것이고요. 자, 여기서 기억관계는 표현이 P와 같을 확률을 따져보면 먼저 기억이 P와 같으려면 대문자가 두 개가 나올 확률은 이 경우가 되겠죠. 자, 다인자 유전에서 그 표현형이 나올 확률 같은 경우는 자, 확률 문제로 순열 조합으로 구할 수 있지만 그냥 우리가 수학 문제가 아닌 거니까 간단하게 구하면 자, 이영접합사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얘가 만들 수 있는 승리스파 가지고 A, B, P가 만들 수 있는 승리스파 가지수가 4가지,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4가지. 그래서 총 나올 수 있는 경우가 16가지 중에 자, 모두가 대문자의 경우와 모두가 소문자의 경우가 단 한 가지가 되는 것이고 자, 그 중에 하나만 소문자나 대문자가 될 확률은 4가지가 되는 것이고 그럼 16가지 중에 하나, 하나 빼면 나머지 6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간값이 얘가 나올 확률은 16분의 6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P와 같은 EF가 나올 확률은 4개 중에 EF가 나올 확률은 4분의 1이 되어져서 계산하면 32분의 2가 되겠죠. 32분의 3이 되겠죠. 미안해요. 그러니까 16분의 3 잘못된 맞는 건 기억 하나. 그래서 유전 같은 문제 뭐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천천히 살펴보면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천천히 살펴보면 그렇게 크게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물 군집 조사에 해당하는 거. 자, 상대 피도 상대 빈도에 대한 얘기. 자, 우리 식물 군집 조사할 때 밀도, 빈도, 피도를 구하고 이에 대한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에 대해서 구하는데 자, 밀도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자, 면적분의 개체수로 단위 면적단 얼마나 개체가 들어있는지 얼마나 조밀한 정도를 나타내는 거고요. 자, 빈도 같은 경우에는 조사한 방형구 전체 방형구 수분의 특정 종의 존재하는 방형구수로 구했고요. 피도도 면적분의 개체가 차지하는 면적 이렇게 해서 구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각각 값의 상대값들은 전체 밀도 합분의 특정 종의 밀도 또는 빈도, 전체 빈도, 각 종들의 빈도를 합한 밀도도 마찬가지로 피도도 그래서 각각의 합분의 그 종의 그 밀도, 빈도, 피도 값을 구해서 곱하기 100하면 퍼센트로 구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자료가 주어졌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좀 계산을 조금 이렇게 해보라고 계산에 대해서 조금 어렵게 꼬아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 보고 선생님 조금 선생님도 화가 나던데 왜 이런 것들 계산하라고 시켰는지 자, 뭐 연습 삼아 한번 해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해하고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자, 주어졌어요. A, B, C의 개체수가 주어졌고요. 빈도가 주어졌고 자, B의 빈도 뭐 기억으로 주어졌으니까 구할 거라고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제 A의 상대 빈도, 아니, P도가 55%, 그리고 B의 상대 빈도가 35%로 주어졌으니까 이걸 가지고서 이제 충분히 구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보기로 돌아가 보면 기억은 0.35라고 했는데
자, 기억은 B의 빈도가 되어지는데 B의 상대 빈도가 35로 주어졌어요. 상대 빈도가 주어졌으니까 B의 상대 빈도를 구하는 건 각 객체의 빈도, A의 빈도 0.2, B의 빈도 기억, C의 빈도 0.32 분의 B의 빈도인 기억 이 35%다 하고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요거 기억을 한번 구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학 시간이 아니니까 구하는 거 여러분들 해보면 기억이 0.35가 아니라 0.28인가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계산해 보라고 하는 문제였고요. 이건 틀렸고 B의 상대 밀도 같은 경우에는 상대 밀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240, 60, 200 합하면 얼마예요? 500이죠? 500에 60 곱하기 100 하면 500분의 60이니까 12%다. 이건 맞는 게 되는 것이고, 자, 중요치에 대해서는 중요치는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 값을 더한 값. 이게 중요치가 돼요.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구해보면 A가 뭐 0. 상대 밀도 같은 경우에는 그 48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상대 빈도 같은 경우도 계산해보면 저거 해보면 나와 하여튼 음, 계산을 해보면 0.23 아니 4 그것도 40 몇인가 나오고 그리고 상대 피도가 55 하니까 요 A의 중요치 계산 대충 해보면 뭐 128인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 피도 같은 경우가 정확하게 안 주어졌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상대 밀도, 상대 빈도, 피도 구해 보면 이제 상대 피도가 정확하게는 안 나왔지만 A가 55%니까 B를 뭐 취급하지 않고 최대로 45로 해도 얘가 그 128을 넘지 못해서 A가 작다라고 하는 건 여기 잘못됐다. 그렇게 해서 계산하는 내용이어서 이건 여러분들이 뭐 연습 삼아서 한번 이과니까 계산하는 건 계산해 보는데 선생님은 계산하는 것까지 풀어주진 않고 뭐 그것도 문제인 거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밀도, 빈도, 피도 구하는 거,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 구하는 거 이런 것들 한번 연습 삼아 해보는 데 의미를 두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8번 어떤 가족의 유전인지 가와 나에 대한 자료. 이것도 이제 문제가 딱 주어지게 되면 좀 복잡하게 주어진 것 같아서 일단 딱 보자마자 좀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찬찬히 살펴보고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면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기 때문에 이런 문제 여러분들이 조금씩 연습해서 유전 문제들도 하나하나 이렇게 좀 여러분들 것으로 수화시키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씩 문제를 살펴보면 자, 가는 자, A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고요. 나는 B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고 유혈관계가 분명하다라는 얘기. 자, 그리고 하나는 X현재치, 하나는 상현재치에 존재한다고 주어져 있고요. 자, 이 가족 구성원의 성별과 치세포 한 개다 A, B, B의 성별은 주어졌어요. 자, 가계도를 옆에다 좀 살짝 그려보면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녀 1, 2, 3, 1, 2, 3이 나와 있네요. 자, 그리고 이 부모의 생식세포 형성 과정 중에 한 명에서 대리유전자 기억이 니온으로 바뀌는 돌연변이가 한 명 일어났고, 그래서 기억이 니온으로 바뀌어서 니온을 갖는 생식세포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명에게서는 염색체 비분리를 통해서 비정상적인 생식세포 형성되어져서 클라인펠터 증후군이 자녀 3이냐. 클라인펠터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XXY가 되는 경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자녀 3만 돌연변이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태어났으니까 자, 아버지에 대해서 XY가 되는 것이고요. 어머니 XX가 되어지고 첫 번째 자녀의 XY 이 XX가 되어지고 3만 XXY가 되어지는데 자, 이 중에 어떤 게 가를 결정해 주는 것이 나가 결정해 주는 것이 어떤 것이 X에 있는지 일단 모르는 상황에서 자, 주어진 것이 이제 아버지 같은 경우에 자, A와 B, 대문자 A와 B에 대한 값이 이렇게 주어졌네요. 자, 일단 아버지는 B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자, 얘가 X상이 존재하는지 모르니까 이쪽은 B를 하나 가지고 있고요. 자,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라지 A가 없고요. 그 얘기는 스몰 A만 두 개 있다는 얘기인 거죠. 얘는 엄마 같은 경우가 성염색체 있는지 상염색체 몰라도 엄마는 성염색체도 상염색체도 XX 그리고 상염색체 두 개씩 있기 때문에 무조건 스몰 A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라지 B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요. 자, 그리고 자녀일의 경우에는 B를 하나 가지고 있고요. 라지 B를 하나 가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자녀이는 라지 B가 없대요. 라지 B가 없다는 얘기는 스몰 B만 있다는 얘기인 거네. 스몰 B 두 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는 누구에게 받아요? 하나는 엄마한테 받고 엄마는 그래 스몰 B를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나머지 하나도 아빠한테 있어야 되니까 아빠는 라지 B도 있고 스몰 B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낼 수 있는 것은 B, 나를 결정해주는 B는 X상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되어지죠. 왜? 아빠는 라지 B도 표에서 라지 B도 있고 지금 자녀이가 가지고 있는 스몰 B도 있어야 되니까 라지 B도 있고 스몰 B도 있다는 얘기는 상염색체, 성염색체 존재한다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아빠가. 그래서 상염색체, 나를 결정해준 B가 상염색체에 존재한다라는 게 되겠고, 자, 그리고 성염색체는 A가, 가를 결정해준 A가 존재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자녀 1이 라지 B를 하나만 가지고 있으니까 스몰 B 하나 가지고 있다는 것도 확인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자녀 3은 라지 B를 두 개 가지고 있네요. 라지 B를 두 개 가지고 있는데 얘는 하나는 아빠한테 받았고 하나는 엄마한테 받았나? 근데 엄마 혹시 스몰 B인데 그게 문제에서 주어진 것처럼 돌연변이가 생겨서 바뀐 건 아닐까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얘는 놔둬보고요. 자, 그리고 자녀 3이 가지고 있는 거 보니까 라지 A가 두 개가 있네. 라지 A는 지금 X상이 존재한다는 게 우리가 확인을 했죠. 그럼 라지 A는 혹시 A 두 개 있는데 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 XXY가 왔으니까 XXY의 비분리를 통해서 염색체 수가 비정상적인 경우가 이게 온 것인데 일단 Y는 누구한테 받을 수 있는 거죠? 누구한테만? 아빠한테만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럼 이 X 두 개가 만약에 엄마한테 받았다면 엄마는 스몰 A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1분열 때 비분리가 됐건 2분열 때 비분리가 됐건 전부 다 스몰 A만 줘야 되는데 라지 둘 다 맞네요. 자, 그러면 이 라지는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아빠한테 물려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아빠는 라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라지를 가지고 있는 X와 Y가 같이 오는 1분의 또 비분리 되는 게 오겠고, 그 비분리는 아빠 쪽에서 일어나된 것이고, 그러면, 얘가 비분리가 되면서 이거 두 개 다 아빠한테 받은 건 안 될까요?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비분리 통해서 받았다면 Y는 못 받게 됩니다. Y도 받고 얘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1분의 때 이렇게가 아빠한테 받은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엄마한테 받아야겠지. 그럼 엄마는 엄마한테서 라지를 받아야 되는데 엄마는 라지가 없어요. 그 얘기는 정상적이라면 불가능하겠지만 문제에서 유전자가 바뀌기로 했으니까 요 바뀐 게 엄마가 가지고 있었던 얘가 라지로 바뀌었네.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기억이 스몰 a였던 것이 니은 라지 a로 바뀌어서 온 거겠네. 그래서 a 쪽이 바뀐 게 되는 거니까 엄마 b에 대해서 아까 전에 잠깐 보류해뒀던 b에 대해서도 하나는 엄마가 가지고 있던 엄마 b를 라지 b를 갖고 있게 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에 대해서 자 그리고 자녀 1은 X를 엄마한테 받아야 되니까 스몰 A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자녀 2 같은 경우에는 아빠한테 라지 그리고 엄마한테 스몰 A 받는 상황이 되어져서 유전자는 다 확인이 되어지게 되네요. 그럼 이제 보기 있는 녀석을 보면 자 니은은 라지 A라는 걸 확인했고요. 자, A가 형성될 때 염색체 비분리는 아빠 쪽에서 일어났고 XY가 다 와야 되니까 1분열 때 비분리가 된 게 확인이 되어졌죠. 그래서 이건 틀리게 되고요. 자, 자녀 1과 자녀 2에 이제 스몰 b 쪽으로 가게 될 거다 그러고요. 스몰 b분의 a의 자녀 1과 2의 수를 따져보면 자, 자녀 1은 스몰 b 하나 있고요. 스몰 a도 하나 있고요. 자녀 2 같은 경우에는 스몰 b가 두 개 있네요. 그리고 스몰 a가 하나 있으니까 이 값은 1이 더 크겠네요. 그래서 1이 크다. 이건 맞는 점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좀,
가나다 세 가지 형질에 대해서 나오고 막 가계도가 가와 나에 대해서만 표현이 되어지고 섞여 있고 다는 그냥 숫자로만 주어지고 막 이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분명히 뭐 복잡하긴 하죠. 근데 얘도 역시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면 그게 어렵지 않았던 문제여서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가 같은 경우 자, H와 H 우열관계가 분명하고요. 나, 알, 다, T. 나중에 이제 가게도 표시할 때는 좀 색깔이 달려서 할 거고 일단 한꺼번에 쓰니까 이렇게 쓸게요. 우열관계가 분명하다. 그리고 가와 다를 결정해 준 가나다 중에 두 가지는 같은 염색체에 연관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가계도가 이제 그림처럼 나와 있어요. 자, 그림처럼 나왔고, 구성원 1, 2, 3, 4 중에 2, 3, 5, 10에서만 다가 발현됐고요. 이제, 뭐, 유전자 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일단 가계도로 가서 가계도 분석을 보면, 자, 가와 나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열관계부터 지금 그 가와 나 다 우열관계가 분명하다라고만 돼 있지, 이제 형질이, 그리고 정상인, 어떤 게 우선인지 열선인지 안 주어졌어요.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면 가 같은 경우에는 가를 나타내는 경우에 지금 가 있는 사람은 지금 까맣게 되어 있는 거 1번, 4번, 8번은 가나 다 나타난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과 그리고 6번, 9번 이렇게 가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우열관계 확인할 때 어떻게 확인하고 있죠? 표현형이 동일한 부분. 자, 보니까 8번하고 9번. 8번과 9번이 표현형이 동일한 게 나왔네요. 근데 10번이 안 나왔네? 아, 형질이 나타나는 부부 사이에서 정상이 나왔네? 정상이 열성이네. 정상이 열성이라는 게 확인이 되어지고요. 자, 두 번째. 나에 대해서. 나 역시 마찬가지로 1번, 4번, 8번에 2번, 5번이 나왔어요. 그러면 표현형이 동일한 부부 1번, 2번이 있고 6번이 나왔네? 역시 나도 정상이 열성. 형질이 우선이 되겠지. 자, 그래서 가와 나, 형질과 정상에 대해서 우열관계를 확인했고요. 자, 그리고 주어진 것이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거 2, 3, 5, 10번 2, 3, 5, 10번이 다, 이 사람들에게서만 다가 나타났대요. 그 얘기는 8번, 9번이 정상인데 10번이 나오니까 다 같은 경우는 형질이 열성이네. 정상이 우선이. 그래서 우열관계 일단 확인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어떤 형질에 대해서 그 우성인지 열성인지 확인할 때 표현형이 동일한 부분을 찾아라. 그리고 그 표현형이 동일한 부분 밑에 다른 전야가 나오면 열성, 그게 열성이라고 했고요. 두 번째, 상황염색체에 존재하는지 상염색체에 존재하는지 확인하라고 할 때 누굴 찾으라고 했어요? 열성인 여성을 찾으라고 했죠. 열성은 여성을 찾을 때 지금 보니까 열성인 여성이 열성인 여성이 나온 게 요거 나오네요. 6번에 나 같은 경우에 6번이 정상이니까 나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여성의 아버지나 아들이 이 여성과 다르면 얘가 상염지치상이 존재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6번이 얘 보니까 1번 아빠가 이 여성과 다르네.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상염색치상이 존재한다. 이게 확인이 되어진다. 그러면 상염색치상이 존재하는 게 확인이 되어지니까 유전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확인이 되어지면 열성인 경우 6번 같은 경우에는 정상의 경우 열성 동형접합자가 되는 것이고 7번도 열성 동형접합자 3번도 열성 동형접합자 그리고 9번도 열성 동형접합자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1번, 2번, 5번 4번, 8번, 10번 다 나를 나타내니까 이 사람들은 일단 1번과 2번은 이형접합자라는 게 확인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는 7번 때문에 이형접합자라는 게 그리고 8번 같은 경우도 3번 때문에
이형적합자라는 게, 그리고 10번 같은 경우도 9번 때문에 이형적합자라는 게 확인이 되어졌어요. 자, 그리고 5번 같은 경우에는 구성이기 때문에 얘를 하나 가졌는데 내가 라지 RR인지 라지 R 스몰인지는 일단 5번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이 상태까지 확인이 되어졌는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 표를 보면 라지 H, 라지 R, 스몰 t의 값이 자, 몇 개 있다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A, B, B로 주어졌으니까 지금 라지 R 개수를 따져보면 자, 하나, 둘, 셋, 넷, 5개, 5번을 제외하고 5개가 되고 5번까지 포함하면 6개, 또는 라지 R 스몰이면 6개 치고 라지 RR이면 7, 그래서 얘는 6 또는 7이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기호로 주어진 게 6 또는 7인 상황이 되어지고, 여기서 이제 바로 어디로 넘어가게 되느냐, 다의 경우 만약에 이제 얘가 성염수치에 존재하는지 상염수치상에 존재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다의 유전자가 상염색체상에 존재한다면 지금 형질이 열성이기 되기 때문에 형질이 나타나는 사람들 누구냐, 2번, 3번, 5번, 8번, 9번, 10번이 아니죠. 문제에서 주어진 게 2번, 3번, 5번, 10번 네 사람이 있는데 네 사람들이 모두 동형접합자야. 만약에 상염색체상이 존재한다면 2번, 3번, 5번, 10번이 모두 스몰 t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이 네 사람이 모두 스몰 t가 되면 최소한 다른 사람들, 무성으로 나타난 사람들이 스몰 t를 안 가지고 있어도 최소한 이 사람들이 이 2개씩 가져야 되니까 곱하기 2 하면 8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가 상염치상에 존재한다면 최소한 이게 8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우리가 앞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라지 R의 수가 6 또는 7, 최대 7개까지밖에 있을 수 없으니까 이게 성립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다의 경우 상염색체상의 존재는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염색체상이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성염색체상이 존재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죠. 성염색체상의 존재, X상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러면 얘가 성염색체상이 존재하느냐 상염색체상이 존재하느냐 이렇게 따지는데, 문제에서 두 가지가 같은 염색체상이 존재하는데 연관이다라고 해서 지금 얘가 형질이 무성이고 정상이 열성으로 주어졌을 때 얘는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나랑 연관이 되어져 있느냐 아니면 성염색체 X랑 연관이 되어져 있느냐, 이걸 좀 해봐야 되는데, 이거 해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서 지금 상염색체와 성염색체에 각각 구분을 했고요. 그래서 상염색체에 연관이 되어 있는지 X상에 연관이 되어져 있는지 그걸 찾아서 내가 이제 우선순위 따져서 해보니까 상염색체상에 존재하는 걸로 따지면 성립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성염색체 X상에 연관이 되어져야 성립이 되어지게 되고, 그 경우에 이제 H의 수와 스몰 t의 수가 이제 최대 따져봤을 때 7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거 선생님 지금 요 프리 영상으로 해봐도 되겠지만, 지금 앞에서 프리 한 게 좀 또 다들 길어져서 이것까지 좀 자세하게 또 해주면 15분 정도 해도 될 것 같아서 이것까지 프리를, 물론 해봐도 잘 모르겠는데요 하면 찾아오면 선생님이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이렇게 요거 찾는 걸 일단 선생님 설명했으니까 EBS에 해설하는 게 있으니까 EBS를 활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찾아서 해보면 일단 선생님한테 설명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찾고 직접 해보는 것도 중요하니까 여기까지 설명한 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스스로 가나 다의 우선 열성을 확인하고, 그리고 성염색체 존재하는지 상염색체 존재하는지 먼저 확실하게 주어진 나 같은 경우 찾아가지고 상염색체상이 존재하는 거구나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나의 유전자의 수와 다가 만약에 상염색체상이 존재하게 되면 형성할 수 있는 거, 이거를 계산을 해보고 여기 아니네 확인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가 같은 경우에 이제 나랑 연관된 경우
다랑 연관된 경우를 한번 따져봐서 성립이 안 되는 건 일단 제외하고 그리고 나서 해결해보는 그런 과정을 겪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 직접 해보길 권장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이번 7월 학예평가 풀이가 다 끝났으니까 그렇게 보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이해가 안 가는 문제, 좀 어려운 문제들 같은 경우는 스스로 다시 한번 짚어봐야 여러분들 것으로 소화시킬 수 있으니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어요.